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김효한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뻥이에요. 맞아요. 뭐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한내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그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아시죠?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떠나온 곳은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남원이고요. 얼마 전에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천에 가기 직전에 이 안성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 원산면에서 한 2년 남짓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한내가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이곳 방산마을입니다. 저희 명함에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방삼길 84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 한내는 이 안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그런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냐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조직을 만드는 일에 봉착하게 돼요. 조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또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오래 지속이 가능한지,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 사업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마을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마을들끼리 이렇게 이음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마을의 주민들과 만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을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또 무슨 사업을 할지 같이 구상하는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모임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마을들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제법 큽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한 5천만 원 됩니까? 네, 한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1조 가까운 예산이 각 마을에 뭐 500만 원서부터 수십억까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 마을들이 크게 발전이 됐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조씩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농촌을 뭔가 좋게 바꿔보자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되짚어보는 이 일을 그냥 옛일 상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역시도 헛된 투자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추세에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마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확산돼 갈 거예요. 지금 시작은 전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마을들끼리 또는 면 단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아직은 없다. 근데 이 경기도, 특히 안성에서 이걸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선배이고요,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전서부터 해왔던 일들인데요. 예전에는 행정에서 주로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마을 사업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민관이 서로 협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관하고 중간 지원기관이 서로 소통하면서 마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흐름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이젠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서서 앞으로는 이 그 3자 간의 좋은 연합이나 또는 협력의 체계로부터 이제는 마을 사업들이 크게 성공하는 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마을의 주민들이 조금 더 열심히 협력을 해서 외부의 의존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마을에 가서 이 얘기를 여쭤보면은 대략 비슷한 비율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돈을 버는 사업하고 이 마을 공동체를 잘 가꿔내는 이 일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자, 돈 버는 일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 일의 비중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돈 버는 쪽이 더 중심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더 중심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활동. 공동체 활성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소득 사업을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비중이 어디냐면 7대3 정도 돼요. 근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공동체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뭐냐면 돈 벌어서 좋은 일 한다.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마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나중에 결국은 소득사업자로 돌아오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마을에 좋은 일을 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관청이나 아니면 외부의 지원이 없는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겠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전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마을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눈을 돌리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흐름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경기도는 이미 상당히 선진적이에요. 이런 쪽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흐름 중에 가장 돋보이는 흐름은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입니다. 우리 안성에는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어느 면에 두 개? 앞으로 이게 계속 확산이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시범사업인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열심히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아직 전국적으로 이것을 법제화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성과가 있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법제화시켜서 전국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7년, 8년씩 하는 사업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읍면동이 모두 몇 개쯤 되냐면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3,497개 또는 98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00개의 읍면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 그러면은 그 단위가 어디입니까? 읍면동보다 위죠? 그렇죠? 그 위에요. 군 단위고 또는 시 단위예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는 군 단위나 시 단위가 아니고 그 밑에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지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에요. 근데 그 주민들의 자치조직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만들어졌을 거로 예상하세요? 소리 소문 없이 작년 말 현재 1,00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이 몇 개? 3,500개. 근데 이미 만들어진 데가 모두 몇 개? 1,000개가 넘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 가까운 이 많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동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일산 같은 데는 모든 동이 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만들어졌어요. 또 서울도 상당히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제일 안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는 양호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라북도는 조직률이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5개, 전체 읍면동 모든 것 중에 딱 5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또 한 군데 잘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는 군위하고 안동, 의성하고 안동, 여기를 지역은 아직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제가 직전에 살던 곳이 예천이라고 했죠. 예천은 인구가 한 5만 5천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하고 예천이 붙어 있는데 그 교회 경계에 도청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는 안동시에 속하는데 거의 기반 시설은 전부 예천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천이 크게 지금 발전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다. 아예 주민자치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전라북도가 관심이 없는 거는 좀 희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라북도는 주민들이 어쨌든 상당한 정도로 야성향이 강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이 아닐까? 다음 두 번째는 혹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입지가 공고하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쪽이 아닐까라는 거고 하나는 기존에 그동안 우리가 이거 다 해왔던 일이야. 너무 익숙해서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상상에 맡기겠지만 어쨌든 전라북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까지는 우리 이웃 마을, 그 너머의 마을까지 하기가 쉽지 않고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읍 단위로, 면 단위로 전체가 다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라는 거래요. 전체가 다 모이는데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이건 자율적으로 정하게 달렸는데 15살만 넘으면 무조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5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우리나라 선거 연령보다 3살이나 어려요. 그런데도 주민자치회는 어엿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일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예전에는 멀리 중앙에, 우리는 지방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의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는 잠깐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이웃한 이웃조차도 인사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처음에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에서 온 누군데요. 여기에 살러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갔을 때 하다못해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 옆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낸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 돈 버는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사업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사업도 성공하는 기준, 또 공동체 활성화도 성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르십니까?
소득 사업은 돈 많이 벌면 성공일까요? 공동체 활동은 사람들 많이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많이 하면 성공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닌 결론은 이래요. 제가 많은 마을을 다녀보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마을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하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사업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야, 이거 일해보니까 정말 어렵구나. 그동안 이장 혼자 일 안 하고 너무 고생했어. 그건 성공한 사업입니다. 왜? 그거는 앞으로 성공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공동체 활동도 똑같습니다.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많이 만들면 뭐하죠?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는데 많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그것은 성공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동 모두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서로 소통이 원활해진다면 그건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소득 사업을 할 때 대개의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실패하는가를 제가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주식회사를 하는 누군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하죠. 이분이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마을 사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죽기 살기로 해요. 그죠? 자기 사업이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 죽기 살기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거기다 투입을 하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근데 마을 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두 번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 100만 원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 1000만 원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요? 쉽지 않아요. 보통 주식회사 하나 만들 때 1억, 2억 또는 10억 이런 단위로 보통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일으켜냅니다. 음식점 하나 하는데도 서울에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작은 가게를 차려들어도 2억 5천, 3억씩 들어갑니다. 좋은 목에다가 만약에 가게를 낸다 그러면 단위가 5배, 10배가 뛰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도 성공 가능성이 100에 3 내지 5%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3%대에 나오거든요. 그럼 100개 중에서 3, 4개 정도가 성공하고 96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황이든 호황이든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계속 새로 부시고 새로 져야 돼. 그렇죠? 간판도 새로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불황이라는 게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는 데는 희한하게도 이게 좋은 점인 줄 알았는데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원금이 들어와요. 보조금이 들어와요. 자기 자본 조금만 되면 거기에 한 5배에서 10배씩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죠. 하긴 하는데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절박함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다 보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내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게 마을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돈이 얼마나 의미 있는 돈이냐, 얼마나 이 돈의 가치가 큰 돈이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여러분이 하시지 않고 누군가가 절실하게 이 사업을 원했던 누군가가 맡았으면 그 사람을 성공시켰을 겁니다.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 부담도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도 희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지원받은 것 잘해서 한번 나눠 써보자 이런 생각하면 그 사업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이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14개 마을을
하나하나 지금 박은하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시면 성공 요인이 있어요. 그 마을마다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어디에 150억을 투자했더니 성공했더라가 아니고 그 150억 가지고 성공하는 마을 10개 중에 한두 개고요. 나머지 7개, 8개는 20억, 30억 되는 그런 건물들 지어놓고 팽팽 놀립니다. 그건 실패한 사업들이죠. 근데 그 마을이 유독 성공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유형별로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을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데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마을의 자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자연자원, 인문자원, 역사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정부가 하필이면 그렇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마을에서 하도록 권장하느냐면 돈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원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100을 투자할 거를 30만 투자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자원은 공유 자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얻은 수익은 누구 거예요? 마을 겁니다. 이 생각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마을 리더들은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마을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갖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건 주식회사들이 보통 그런 짓 많이 해요. 주식회사가 다 그렇진 않아요. 좋은 주식회사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마을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할 때 무슨 응모하고 그럴 때 보면 그냥 무슨 영농조합이니 무슨 법이니 모래학서 많이들 응모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럼 마을 기금 좀 낼게요. 그러나 속은 뭐냐면 나 이것 가지고 내 돈 벌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혹시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올까? 그렇게라도 해서 혹시 그 회사에 납품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식재료 판매하는 데들 또 어떤 데들 이런 데들이 혹시라도 같이 묻어서 조금 성장할까? 이런 기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데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가지고 성공시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는 거예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주, 재능, 특기 또는 경험 이런 걸 한번 다 내놓고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분만 모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실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들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영농조합법인은 돈 관리가 허술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어느 분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회계 재무 담당이었다고. 그 재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보면 그분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껏 만든 장류도 만들고 무슨 한과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마케팅이 안 돼서 정말 죽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중에 마케팅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재능을 그 조합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쭈뼛쭈뼛하고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라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각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재주가 있고 특기가 있고 또는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잘 조사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거를 스스로가 잘 몰라주는 거죠. 사람 문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이에요. 아무리 마을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빠듯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자체 사업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인건비 문제에 봉착해요.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건비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뭐 매출을 일으키거나 뭘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약간은 장부 조작을 해서 일부 돈을 빼가지고 수당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험하죠. 또 어떤 경우는 야, 이건 공식적인 이동 갖고는 우리가 월급 주는 편이 안 되니까 조금씩 객출을 좀 하자. 한 5만 원, 10만 원씩만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착이 될 때까지 6개월, 1년 동안 150만 원 월급을 주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마을 사업을 하면서 내 돈의 주머니 돈 계속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소득 사업을 할 만한 공적인 법인들,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아니고 공적인 법인들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것하고 같이 결합을 시킵니다. 오죽하면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러분 주민자치회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회에서 소득사업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도 법인이거든요. 대신에 단체예요. 기본 성격은 단체인데 이걸 법인으로 보는 단체처럼 해서 고위번호증을 갖고 뭔가 계약도 체결하고 이걸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 문제에 큰 문제가 생기면 주민자치의 본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법인, 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대신에 그 이익은 다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들 많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제일 중요한 현안의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조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까지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현재까지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하기 위한 소득법인,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법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공시킬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찾겠어요, 여러분은? 책에서 찾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잘하는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성공한 사례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 경험을 들어야 됩니다. 실패한 데가 왜 실패를 했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괜히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마을 같이 이 안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 이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걸 하자면 네트워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킹을 하는 거. 네트워킹을 하는 거는 자,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 엮이는 거잖아요. 엮이는 건데 그 무언가가 뭡니까? 뭘로 엮여야 돼요, 이게? 사람.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끼리 엮이는 겁니까? 신뢰 있는 사람. 아, 신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트워킹을 할 때 저는 뭐 선생님이 인정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직하는 데는 귀재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조직하는 일이에요. 근데 조직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만약에 가입을 할 때 또는 조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5명이 만약에 저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5명이 저한테 했던 말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는 네트워킹을 해요. 거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네트워킹을 하는 쪽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올래 말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되 주도하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우열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쨌든 차별의식이 생겨요. 이 차별의식이 생기는 것서부터 네트워킹이 깨집니다.
네트워킹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명령을 하달받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 이게 마을 단위에 누구 마을이 더 우하고 누구 마을이 더 열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트워킹은. 그런 면에서 네트워킹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딱 축적이 되면요. 공동의 현안이 뭔지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서 할 일이 뭘까?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안성시 안에 있는 마을들이 모였잖아요. 안성시의 현안 문제. 그건 정책일 수도 있고, 마을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게 공동의 현안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 공동의 현안과 각자의 이해나 요구사항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네트워크는 단단해지고, 거기에 우열을 가르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따지게 되면 네트워크는 무너집니다. 네트워크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되 주도하지 않는다는 이 입장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공유되어야만 네트워킹이 가능해요. 내가 이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 안성의 무슨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가치에 속하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여기 보니까 무슨 뭐가 이렇게 지나간다면서요?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걸 반대한다며. 아니면 일부 마을들은 여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하는 거죠. 서로 힘을 도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는 돈 버는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저는 많이 권장하는 게 노는 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어울리는 거. 제가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그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처럼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냐면 대한민국의 핏줄 속에 흐르는 뭔가가 있어서예요. 그게 뭐냐면 눈치채셨나 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 두 번째가 한, 세 번째가 흥입니다. 정과 한과 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뭔가가 있어요. 정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끼리 느끼는 연민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또 훨씬 풍부한 내용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유 배고프지? 나도 예전에 배고팠어. 이거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봤어. 그러면서 흐르는 요것이 정이란 말이에요. 한은 뭐냐? 한은요. 사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적개심, 복수심. 이 복수심이 용서와 화해의 힘으로 내면화된 겁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들 많이 보셨죠? 그 뒷부분이 뭐예요? 용서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강. 근데 그 앞대목은 뭡니까? 적대감, 복수심,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미운데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 내면화된 감정.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지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국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죽고 사는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이 많아요. 쌓인 게 많아.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도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도 겪었고. 거기에서 화해와 용서의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가 흥이에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인가? 거기에 보면 이 조선사,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이죠.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데 참으로 가관이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가 고조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먹고 마시고 놀고 흉내내는 거 이거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모두 무슨 감정하고 통해 있냐면 공동체하고 통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 혼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상대가 있고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공감할까 이런 것하고 묶여져 있는 정서예요. 협동조합 사회적인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이 협동조합으로 따지면은 법이 만들어진 거 그렇게 최근이래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2만 3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협동조합만.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협동조합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배당 안 받을게요. 그냥 이거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라고 한 데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5개 이상은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저희 한내가 뭐라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한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김영환 선생님은 안성에 사세요. 저는 지금 남원에 있습니다. 우리 박은하 선생님은 광주에서 오셨고 또 한 조합원은 서울에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목포에 계세요. 또 한 분은 청주에 계시고 지역적으로 너무 멀잖아요. 이 너무 먼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회의를 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김영환 선생님 지난주에 빠지셨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도대체 왜 빠지셨나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조합일을 좀 소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빠지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협동조합 일을 하실 때도 똑같아요. 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꼭 오겠습니다.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미 안성에 어떤 분들과는 만남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나중에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이렇게 돕는 거를 우리는 연대라고 해요. 협동조합 간 협동. 그러니까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거를 목표로 하고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그 거룩하고 소중한 일을 우리 김영환 선생님도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네트워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힘이 어디 있냐면 진정성에 있어요. 제가 진정성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해야 된다. 이 하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 마을로부터 열심히 따라 배우려고 애쓰시고 어려움이 있는 마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힘써 주신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갖는 그 본래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서 이 안성의 우리 마을들끼리의 이 네트워킹은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